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지천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05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천태 6, 5와 상륙에 대해서 노트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5, 제을김의 이지원길, 상할 이지원길 중이행원야. 제을이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니 길하니라. 상활 이지원길 중이행원야. 그 복을 받으면 크게 길하다는 것은 중도로서 원하던 바를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6, 5는 이렇게 중을 얻었으나 제자리는 아니죠. 그리고 구유와 응의 관계는 있습니다. 즉 6, 5는 중을 얻었으나 부당이다. 근데 구유와는 정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을은 누구냐면은 상나라, 그 당시 은나라 주왕의 아버지 상나라 고종을 이야기합니다. 기득권이죠. 지금은 세력이 왕성하나 점점 침체, 나락의 길로 떨어지고 있는 기득권의 그를 상징하면서 제을이 이제 그 누이를 시집을 보냄으로써 이제 신흥 세력과 연대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한 거죠. 즉 김해는 자신의 누이를 당시 서쪽 지역의 신흥 세력인 제후인 희창에게 시집을 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역 54번째게 뇌택김해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4번째 괴를 했습니다. 즉 희창이 누구냐면은 서백 문왕, 걸왕을 주거랑을 몰아내고 주나라 기반을 닦은 문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황태현 교수님은 이 제을김의 세력의 양자간의 결혼동맹, 신진 세력과 기득권의 결혼동맹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즉 황태현 교수님 설명을 보면은 은나라 황제 제을이 문왕에게 시집을 보낸 혼인의 동맹고사를 이야기한다. 이러한 결혼 동맹의 취지는 대등해야 되고 등가 교환이어야 하는데 결혼을 통해서 기득권은 신흥 세력의 그 기반으로 현상 유지하는 이익이 있고 신흥 세력, 즉 신부를 받는 신흥 세력의 혼인을 통해서 기득권의 그 영예를 얻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혼인 동맹이 만약에 형식적이나 또 실질적으로 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은 양자에게 모두 흉하다고 이야기하죠. 여론으로 그때 54번째 내택기매의 그 혼인의 상에서 6가지 정도 설명하면서 정상적인 혼인의 형태는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정상적인 혼인의 형태가 아닌 이 상황에서 그때 혼인은 그 육체와 영혼의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배제한 육체와 영혼의 결합이라고 했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혼인의 형태를 통해서 귀매의 취지를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6호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 효를 받으면 이제 김해의 취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상륙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상륙, 성복, 우황, 물용사, 자업고명, 정린. 상륙은 성의 한 모퉁이가 무너짐이라 무리를 쓰지 말 것이요. 자업고명, 고을로부터 명령이 나오는 것이니 정린, 고자도 인색하니라. 성복, 우황, 상활, 성복, 우황, 기명, 난야. 성이 무너져 도랑을 메운다는 것은 그 명이 이미 다하여 어지러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이 성이면은 이렇게 성이 있는 거죠. 성이 있으면은 바깥에 이렇게 파란색이 물인데 이렇게 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적군이 오면은 다리가 있어가지고 다리만 올려버리면은 적군이 못하게.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 강이 있는 이 부분을 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상륙은 괴의 끝이죠. 괴의 끝이고 6~3과 정응을 하는데 괴의 끝에 있으면 전환의 그 내용이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상륙은 제자리로서 9~3과 정응한다. 9~3의 효사에 전환의 내용이 있다. 상륙의 효사에 상륙은 태의 지천태의 끝에 위치다. 지천태는 아까 상화 이렇게 음은 내려오고 양은 상승하니까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교류하는 좋은 상인데 이 실제 상륙의 상은 이제 린, 그 다음에 해자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전환의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보면은 해자는 성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물길을 만든 게 해자인데, 황은 성을 둘러싼 성을 보호해주는 물줄기인데 성복 우황이 됨으로써 해자의 물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상황을 받았을 때는 강경하게 다투지 말고 이때 물용사, 무리도 쓰지 말고 소통과 화합을 시도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상륙효를 받았을 때 성복우랑 해자가 무너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략적 행동을 취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거죠. 황태현 교수님은 이 효를 설명하시길 태평성대가 지나서 쇠락이 되는 과정의 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상륙은 도읍에서 멀리 떨어진 외지에 성이 무너져 해자가 되었다는 것은 태평성대 지천태 태의 흥망성쇠가 끝나서 천명이 다해서 천자가 그나마 5효에서 그 6호에서 제후와 혼인댕명을 유지하다가도 그것마저 되지 않아서 국가가 무너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때 무리해서 군대를 일으키면 더더욱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용사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후들은 주왕의 동원령을 무시하거나 또 출전하는 척 하더라도 무리하게 물용사, 그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항상 주역은 전환의 관점이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여기에서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6.5와 그 상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번에는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제을기임에 이지원길 상활 이지원길 중이행원냐. 제을이 누이 동생을 시집 보냄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복을 받을 것이며 임금의 일은 크게 길할 것이다. 상활 이지원길은 마음속으로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을김에는 이제 시집을 보내는 상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뇌택김에를 어떻게 도출하는가 보겠습니다. 이 본계의 상이 있으면은 여기 상호계를 상계라고 하옥계를 하계로 해가지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상옥계인 뇌택김의 상이 도출되는 거죠. 그래서 진의 제을이 자기의 누이 동생을 시집을 보내는 이렇게 상이 나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뇌택김에는 반합의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그 상계진인데 이게 뒤집은 간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뒤집은 간으로 해석한 사위가 이렇게 누이 동생과 결혼하는 리로서 이렇게 만나서 혼인의 예를 이루는 그런 상이 나옵니다. 옆에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지천태 본기가 있으면은 상옥계가 내택기묘가 되는데, 이 내택기묘 효변을 하면은 중택태의 상이 나오는 거죠. 이 중택체는 내천대장으로부터 왔는데, 이 내천대장은 상계가 진제을이 나온 거죠. 진제을이 이제 자기 여동생인 태의 누이를 이렇게 시집을 보내는 추위를 하게 되면은 리의 예로서 이제 감이 있으니 이렇게 이제 결혼의 상이 나온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5위가 군주의 자리니까 이제 윗사람들, 그러니까 왕의 그 결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의행원냐는 마음속으로 진실이 원한다. 이 부분도 지천태 부분이 상옥계가 되면은 내택기매가 되는데, 내택기매 5효가 바뀌면은 중택대가 되는 거죠. 근데 중택태에서 이제 추일하면은 이제 내천대장으로 추일하는데, 내천대장에서는 이렇게 뒤집어진 간사위와 태누이가 있는데 아직 혼인의 상은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추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리로서 감을 이루니, 감은 뜻이죠. 뜻, 의지. 리는 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속마음이 진실을 원한다. 혼인의 상이 나오죠. 즉 결국에는 뇌택기매가 되면은 리감이 발생하고, 감과 리는 중심, 속마음이 되니까 이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는 이제 그 복인데, 이것도 보면은 이 지천태 본계에서 그 상옥계를 취하면 뇌택기매가 되는 거죠. 이 뇌택기매가 6호가 효변하면은 중택태가 되는 거죠. 중택태는 또 다른 모계인 풍택중부로부터 왔죠. 이 풍택중부는 전체적으로 대리의 상이죠. 대리의 상이고 상계가 손이니까 명령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명이 내려온다. 그 하늘에서 명이 내려온 게 복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을이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니 그렇게 함으로써 복을 받을 것이며
임금의 일은 크게 길할 것이다. 상활 이지원길은 마음속으로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54번 뇌택김의 개를 같이 병행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가 넓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6오고 상륙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상륙 성복 우황 물용사 자읍 고명 정린 상활 성복 우황 기명 난냐 성이 무너져 해자로 되돌아가니 물용사 군대를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 사망하니 고을의 입구에서 부고를 사망한 것을 알리는 거죠. 부고를 고하게 될 것이다. 정린 일을 처리하더라도 잘못을 고침에 여전히 인색하게 될 것이다. 상활 성이 무너 내려져 해자로 되돌아가는 것은 가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은 그 군대의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혼란스럽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성복 우왕의 그 물상을 보면은 이제 물상이 지천태의 본계죠. 본계가 상륙이 효변하면은 이렇게 산천대축이 되는 거죠. 산천대축은 이렇게 풍택중부의 지계의 모계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풍택중부의 상을 보면은 최초의 간의 성에 이렇게 태의 연못이 있으니까 성에 연못이 있으니까 해자가 있는 상이 있는 거죠. 해자가 있는 상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니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 간의 성에 이 위에 있던 양이 이렇게 음이 되어 버리니 성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태 연못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강으로 되니까 그 연못이 조금 흙으로 메꿔진 상황이죠. 그래서 해자가 사라진 그런 상이 있는 거죠. 자, 다시 글을 보면은 간의 성 안에 태의 연못이 뚝을 이루어서 해자의 상인데 추위를 하게 되면은 간의 성 일부가 무너지고 연못을 메꾸니 성복 우황의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군대를 동원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지천태 본계가 있으면은 이게 상륙이 효변하면은 산천대축 지계가 나오는 거죠. 산천대축의 지계는 이렇게 내천대장의 지계의 모계로부터 왔는데 내천대장 지계의 상계의 진은 장수죠. 건의 임금이 이래 있고. 그래 진의 장수가 이렇게 이제 4가 6으로 이제 가면서 출격을 한 거죠. 출격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장수가 사망해서 간의 죽음이 나온 거죠. 간의 죽음이 나오니까 이 장수를 이제 술에 이렇게 싣고 오는 그런 상이 나오니까 출정하지 마라. 물용사 무리해서 군대를 만들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내천대장의 진의 장수가 고은의 군사를 데리고 출격하였는데 진의 장수가 출격한 추위를 하게 되면은 간이 돼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건의 수레에 시체를 싣고 오는 상이 되니까 이것을 보아서 군대를 동원하지 마라. 물상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업고명, 그 부고를 알린다는 측면도 똑같습니다. 이 지천태 본계가 있으면은 그 상륙이 효변하면은 산천대축이 되고 이 산천대축은 지계의 모계인 풍택중부로부터 왔는데 손의 명령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장수가 사망했으니까 간의 명령이 어떻게 알리냐면은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간의 고을에 태의 말로서 이렇게 장수의 부고를 이렇게 알리는 거죠. 즉 손의 명령은 있는데 명령하기는 하는데 패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수의 사망을 어떻게 볼까 할 것이냐, 간의 고을 아래 태의 말로서 사실을 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고침에 인색하다는 이야기는 이 지천태 본계가 아까 똑같습니다. 상륙이 효변하면 산천대축이 되고 이 산천대축은 지계의 모계인 풍택중부로서 왔죠. 근데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진이 있어서 건실하고 잘 나아갈 것 같은데 여전히 간의 막힘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간의 막힘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간의 막힘은 이미 풍택중부 상혹계에 간의 막힘이 있는 거죠. 즉 혼미함의 간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천대축에 간이 있으니까 고침에 인색하다는 물상을 정린을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이 안 좋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 군대의 명령 일사불란하게
지휘 체계로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혼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하시기를 이 지천태 본계가 있으면은 상륙이 바뀌면은 산천대축이 되죠. 산천대축의 모계는 풍택중부인데, 풍택중부 상계가 이렇게 손의 명령이죠. 손의 명령인데 이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손의 명령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즉 명령이 없어지니까 명령이 혼란해서 한결같지 않으니 군대가 결국에는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이 무너져 해자로 되돌아가니 군대를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이 사망하니 고을의 입구에서 부고를 고하게 될 것이다. 이를 처리하더라도 그 잘못을 고치며 인색하게 될 것이다. 상활, 무너져 내려져 해자로 되돌아가는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은 그 군대의 명령이 일사불란하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그 지천태 마지막으로서 그 6.5와 상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6.5는 54번째 그 제을김의 계를 한번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상륙은 성복우왕, 자업고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천지빗계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